오늘이 앞으로 볼 수 있는 서울 집값 중 가장 싼 가격이라는 말이 자주 섞인 농담을 넘어서 이제는 진담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전세, 매매 할 것 없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격이 쉼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유동성과 커져만 가는 불안 심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전에 나온 대책과 법안의 후속 조치 성격인데 이번 대책의 내용과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대책은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세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송구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네. 이 정부가 그동안은 부동산 대책이 계속 효과를 잘 보고 있고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처음으로 뭐 일종의 시장에 단기적으로나마 실패를 인정을 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뭐 송구하다는 게 뭐 그런 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진작에 좀 사과를 하고 전반적인 방향 수정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감은 들고요.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 말은 이제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후속 조치 내용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좀 립서비스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을 했고 그냥 송구하다는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어느 부분이 미흡했고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아예 대책이 하나도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뭔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게 가장 관심을 받았던 부분 전월세 전환율을 결국 내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월세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뭐 구체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임대차 3법 이제 입법이죠. 실질적으로 입법이고 이제 예. 신고제는 내년 6월 달에 될 거니까 이제 입법이 적용이 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또 그런 반발 기사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 주거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현행 예. 이제 4%가 적용이 되는데 전환율이 4%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내린 결론이 근본 원인 해결보다는 그냥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자 해서 현행 4%에서 2.5%로 낮춰버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집주인들이 왜 전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전환을 하느냐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텐데 그거보다는 그냥 강제로 전환율을 낮춰서 가이드라인을 낮췄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신은 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뭐 법적인 그 강제 구속력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예. 어제 이제 2.5%로 내려가면서 이제 많은 저도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또 집주인들이 무조건 이렇게 전환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계약 중에 이제 갱신할 때 되면 세입자하고 협의를 해서 세입자가 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내가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전세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낼 수 있겠냐라고 해서 못 낸다라고 하면 기존 전세를 뭐 유지를 하거나 소폭 인상을 하는 거고 오케이라고 하면 협의가 되면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데 네. 가장 문제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인데 지금 2.5%로 낮춰도 새롭게 계약할 때는 전혀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지금 갱신하게 되는데 뭐 굳이 지금 전환하기보다는 2년 기다려서 차라리 그때 많이 전환을 하고 지금은 그냥 소폭 인상만 하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정부가 바라는 집주인들을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실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불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집주인들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 어느 지점입니까? 집주인들은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죠. 사실 이것만 나왔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예. 최근에 규제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연타석 이제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걸 이제 강제로 해서 많이 못 하게 한다면 전세를 올려야 되는데 전세도 지금 못 올리게 상한제를 했고요. 또 가지고 있으려면 보유세도 많이 올려야 되고 네. 팔려고 하면 양도세도 많고 지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뭐 3중고, 4중고를 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집 하나 가지고 있고 그냥 전세나 월세, 임대에 하나 놓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규제들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전세 시세 통계 집계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뭐 구체적인 변환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유가 지금의 방식으로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가격의 안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게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저도 좀 약간 의아한 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네? 학교의 채점 방식이 문제야. 채점 방식을 바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예. 뭐 오이밭에는 뭐 가끔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하필 지금 상황에서 잘못하면 통계 조작이라는 그렇죠. 의혹을 살 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게 좀 실효성이 먹히려면 진짜 통계 자체가 문제였다면 이미 시간이 충분했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반영을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네. 이렇게 잘못돼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해서 공감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신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덥석 잘못됐으니까 통계를 바꿔야겠어라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야 제대로 집값 안 잡히고 전세가 문제가 되니까 통계를 바꿔서 착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볼 때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런 오해의 소지를 왜 이렇게 쉽게 만들려고 하는가. 진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좀 그런 공감의 과정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수도권 주택의 공급 확대 대책도 있었죠. 지금까지 저희가 쭉 임대차 3법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급 확대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공공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공급 대책이 나온 이후에 공공 재건축 그러니까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에 뭐 상당 부분의 그 규제 완화 부분을 정부가 다시 환수해가는 이 방식의 공공 재건축이 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네네.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시장 자체가 원래 좀 다른 시장이고요. 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들, 기반 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 뭐 서울을 보자면 이제 강북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고요. 네, 흔히 뭐 달동네 뭐 이런 곳들이죠. 뭐 달동네 그렇죠. 달동네거나 아니면 매우 열악한 곳들은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되고 매우 열악은 아니더라도 열악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주거 환경이 부족한 부분을 네, 재개발을 오래됐거나, 하는데 네. 재건축은 기반 환경이 이제 좋은 지역들, 아파트만 오래된 지역들, 강남 4구 이런 지역들이 해당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살만한 곳이란 말이에요. 부자들이 살고 있고 충분히 살만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반발이라든지 있어서 정부가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재건축보다는 이제 재개발 쪽으로 눈을 돌린 것 같고요. 네. 사실 방향성은 맞습니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니까 도시 정비나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도 뭐 개선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예.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재건축은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호락호락하지 않고 여러 가지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네, 되고 뭐 또 시장이 자극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자극될 우려도 있고 투기 우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잘 추진이 안 됐던 곳들, 무산된 곳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얘기 나온 거 보면 한남 1구역도 들어가 있는데 예. 잘 안 되던 지역들이 어떻게 됐든지 공공이 개입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한다는 입장에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조합 입장에서도 조합이 있는 곳들도 있고 이제 조합이 해산된 곳들도 있는데 예. 주민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겠죠. 공공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안 되는 거 공공이 참여해서 된다면 우리도 이득이 아니냐.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어차피 잘 안 되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처음부터 공공이 개입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고 공감하는 입장인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잘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잘할까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 걱정이 무산된 되는 곳들은 무산될 만한 이유가 있었기 이유가 때문에 있죠. 사업성이 안 된 건데. 나왔고요. 네. 주민들이 반대가 있고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예. 사업성이 안 돼서 무산이 된 곳들인데 지금 또 정부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한번 지켜보자. 얼마나 돈이 될까? 그동안 돈이 안 돼서 안 됐는데 정부가 해서 우리 돈 벌게 해주면 좋잖아라고 해서 일단 찬성하는 입장인데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주민들이
야 이거 우리가 별로 이득을 못 보네, 좀 손해 보네라고 생각이 되면 또 의외로 이게 좀 암초를 만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들이 뭐 벌써부터 좀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곳을 보면 유력한 후보지로 오른 곳들을 보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사업이 한번 추진되다가 엎어지고 이랬다 보니까 네. 근처 혹은 그 부지 안에 이미 우후죽순 주택들이 들어선 경우가 또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살고 있어서 나는 재개발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건데 우려점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빨리 잘 될 가능성보다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이게 예. 지금 후보지로 나온 지역들을 보면 성북이라든지 한남 1구역, 흑석 2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용산 한남동이 이제 가장 핫하니까 한남 예. 1구역을 말씀드리면 한남이 1구역에서 5구역까지가 있는데 이제 1구역만 무산이 됐거든요. 무산된 예. 이유를 보면 1구역이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이태원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상가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상가 가진 사람들은 지금 또 장사가 잘 되고 있고 권리금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이 비싼데 재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 거거든요. 예. 이게 뭐 다른 사업성보다도. 근데 여기를 다시 공공이 추진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한다?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우리가 상권이 좋아서 이게 반대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돼야 찬성을 해줄까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잘 될 가능성보다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남 같은 경우는 사실 입장이 공공재건축에 들어가고자 했던 정부가 넣고 싶어 했던 강남재건축과 사정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네. 성북구 같은 지역을 보니까 여기는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는 빌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사실 많죠. 새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이게 구역을 묶어서 이제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개발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업자들, 이제 빌라들, 신축 빌라들을 많이 짓게 되는데 아무래도 열악한 지역에 개발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풀리다 보니까 단독 주택들 이런 거 매입을 해서 신축 빌라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노후도 문제가 되죠. 이제 새롭게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낙후된 그러니까요. 지역들을 해야 되는데 지역은 낙후됐는데 일부 새 집들이 있으면 그 새 집들도 결국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된다. 부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노후도 예.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안정성도 미비해야 되는데 이게 새 집들이 많다 보면 또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일단 정부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저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빈 땅만 있으면 또 개발하시는 분들은 지어서 또 분양하고 팔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해관계도 복잡하고요. 이게 또 주인이 단독주택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10세대, 20세대를 지어서 분양해버리게 되면 이게 또 구분 다세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사업성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암초들이 많은데 예.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 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나오는 패닉 바잉, 네.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지금 집을 사려고 한다라는 움직임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파트 규제가 계속되니까 이제는 뭐 빌라나 오피스텔로 좀 옮겨가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서울이 뭐 7년 연속 상승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횟수로 따져보면 거의 한 8년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과거하고 다른 점은 이제 저금리의 유동성이 너무나 많고 사실 주식 시장도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지금 상당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B2라고 하잖아요. 이제 빚을 많이 내는데 담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또 신용 대출까지 많이 받아서 요즘 금리도 낮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제 마찬가지 상황인데 또 규제가 많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생기게 되고 아파트가 막히다 보니까 빌라, 오피스텔 쪽으로는 또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세 규제들, 임대 규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하면서 이런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실제로 집을 살 생각이 없어요. 네. 살 생각이 없고 그냥 전세를 구하러 온 이제 세입자인데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네. 사실 요즘 시가 마르잖아요. 뭐 그렇죠.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물건 찾기가 어렵거든요. 가격이 많이 높거나 물건이 없거나 이런 상황인데 나는 지금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물건은 없고 가격은 높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더라고요.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집을 사게 되고 살 아파트도 없으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으로도 떠밀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물론 뭐 투자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네. 실수요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굳이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 빌라나 오피스텔이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산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아파트하고 다른 게 아파트는 여러 가지 검증이 됐잖아요. 팔 때 잘 팔리고 황금성이 있고 여러 네. 가지 이제 안정성이 뒷받침이 되는데 빌라나 이제 이런 제가 이런 걸 뭐 비하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황금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네. 막상 팔려고 하면 팔 때 또 시세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아파트는 짓기가 힘들잖아요. 예. 땅이 서울에서 뭐 1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면 뭐 토지 확보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힘든 상황인데 빌라나 뭐 연립 같은 경우는 뭐 단독 주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재개발 구역들 해제된 구역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세물량들이 많고 지금 내가 시세대로 팔려고 하는데 옆에 세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또 내가 그렇죠. 제 가격을 못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최근에 이제 작년에도 그런 게 사회 문제가 됐는데 이제 전세 사고들 뭐 이런 사고들도 노출의 위험이 되고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등 떠밀리다시피 이렇게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약간 나중에 또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최근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게 작용을 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정부 대책이 올 하반기에 영향을 이제 미쳐서 집값이 안정되냐는 부분은 저도 장담 드릴 수는 없고요. 예. 물론 안정될 수는 있는데 대책을 떠나서 안정돼야 되거든요. 지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사실 규제도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노무현 네. 정부 시절에 5년 동안 나왔던 규제들보다 더 강력한 규제들이 많이 누적이 돼서 잡혀야 되는데도 안 잡히고 있고 뭐 과잉 유동성도 있지만 또 문제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안 되고 있거든요. 패닉 바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 패닉 심리를 어떻게 안정시켜 주느냐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뭐 대책의 효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대책들을 보면 오히려 정부가 또 더 불안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뭐 대책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 일관성이 없는 대책들 또 뭐 전월세라든지 또 통계까지도 바꾼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차분하게 집값이 안정될 거다라는 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죽 안 잡히면 통계까지 바꿀까 또 이런 생각도 네.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더 불안해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당장은 안 잡힐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안정이 될 수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대책들을 보면 너무 조급하고 빨리빨리 여러 가지 일관성 없는 대책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어떻게 최근의 대책들을 받아들일지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